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직장인분들 라운드 숄더라든지 거북목이라든지 아니면 오래 앉아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희 센터를 많이 오시긴 하는데, 대부분 어떠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거북목이나 라운드 숄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자세가 계속 무너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단순히 여기서 어깨 승모근들이 그냥 올라간다라는 이런 느낌보다는, 자, 옆에서 봤을 때 어떠냐면 이 뒤쪽에 있는 등 쪽에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와요. 타고 올라오고 계속 컴퓨터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무게중심은 앞으로 이렇게 쏠려 있고, 그러니까 거북목 현상이 자꾸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단순히 어깨를 우리가 자꾸만 아래로 내려준다라는 개념으로 쓰게 되면 어떠냐면 이 자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동작을 갖고 하려면 실제로 날개뼈의 움직임을 회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날개뼈를 이 뒤쪽 근육에서, 제가 여기서 티셔츠를 이렇게 당겨주면은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스스로 날개뼈를 내려주고, 그 뒤에 목이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죠, 그죠? 요 목이 나가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당겨 오시는 쪽으로 갖고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제 근무를 하거나 앉아서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뭐 핸드폰을 본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자꾸만 이 앞쪽에, 가슴 쪽에 있는 근육들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내 손은 항상 어디 있어요? 내 눈앞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컴퓨터를 한다거나 마우스를 한다거나 핸드폰을 해도 이 눈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대흉근과 소흉근 쪽 라인들의 근육들이 자꾸만 어떻게 되냐면 짧은 쪽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두근과 전완근 쪽에 있는 근육들도 자꾸만 어떻게 짧은 쪽으로 쓰는 거죠. 운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컴퓨터 모니터 바라보면서 이게 키보드를 하는 거, 작업하는 거, 핸드폰 보는 거 다 이쪽이죠. 공부를 하는 거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근육들이 늘어나는 경험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근육이라는 거는 항상 짧게도 사용을 하지만, 짧게도 근육이 작용을 하지만, 무거운 걸 들고서 천천히 팔꿈치를 이렇게 펴 나갈 때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늘어나면서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 지금 모든 근육들이 짧게만 쓰는 거죠. 늘어나는 경험들은 언제 합니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앞쪽에, 위쪽 가슴 쪽에 상부체관에 있는 근육들도 어떻게 보면 짧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여기서 거북목 때문에 집어넣으세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안 들어가요. 이렇게 뭐냐면 몸의 위치가 정확하게 바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거북목의 양상들이 이렇게 위로 당겨가지면서 이 위쪽 가슴, 그 다음에 목에 있는 근육들, 광견근이라고 하죠. 이 목에 있는 근육들, 그 다음에 뒷목에 있는 이 근육들의 정렬이 바뀌어야지만이 바른 자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제가 이 앞쪽 가슴과 목 쪽에 있는 근육들, 그 근육들을 원래 위치대로 돌리는 이런 동작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앉아 계실 때 우리가 편안하게 등받이에 기댄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작업을 한다던가, 그러면 자세가 어때요?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가 되죠, 그죠? 구부정한 자세. 여기에서 이 자세가 이제 오래 있다 보면 불편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몸을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세워주게 되면 이 흉추 라인에 있는 근육들은 어떻게 보면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쪽으로 일을 하고요. 근데 요추에 붙어있는 근육들은 어떻게 해요?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쪽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흉요추가 이렇게 만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근육들이 모이는 형식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허리 쪽에 있는 근육들은 특히나 뭐냐면 몸을 자꾸만 이렇게 앞으로 밀어내는 힘들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힘을 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뒤로 밀려가지고 뒤쪽으로 미는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해요? 허리를 자꾸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게끔 요추 지지대를 자꾸만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몸은 하나의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골반에서부터 위쪽으로 바르게 쌓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쪽에 이 복근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앞쪽과 뒤쪽에서 같이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양상이 되게 되면 어때요? 더 견고하게 있겠죠. 그대로 양 옆에도 이렇게 버텨주는 힘들을 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뭐냐면 몸을 단단하게 지지해 줄 수 있고 안정적으로 버텨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어 근육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앉아서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 복근, 복벽 쪽에 앞쪽에 있는 배에 있는 근육들이 일을 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처져 있다 보니까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뭐 책상이라든지 앞에 테이블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팔꿈치를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매달려 있는 양상으로 있게 되다 보니까 배 복근들이 일을 할 기회가 별로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허리를 펼 때는 복근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허리를 한번 이렇게 똑바로 한번 세워보세요. 배에 힘이 들어가나요?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배 복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어떠냐면 복근이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약해져 있으면서 자꾸 여기서 요추 전만을 자꾸 유지를 하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척추가 앞으로 밀리는 힘을 되게 많이 받게 돼요. 근데 배에서는 버텨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허리가 요추의 전반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척추 질환을 느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근무하시면서 근무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세적인 것들을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한 번씩 쉬는 시간대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몸을 바르게 세우시고 앉아 계신 상태에서 한 가지만 알려드리면 양 발을 바닥에서 살짝만 뗀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발을 뗐을 때 몸이 뒤로 이렇게 많이 눕는 단계가 아니고 최대한 몸을 바르게 피고 계신 상태, 90도로 이렇게 앉아 계신 상태에서 이제 다리에 발바닥을 살짝만, 다리에 힘을 주셔서 발바닥을 살짝만 떼주신다는 느낌으로 자세를 유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잠깐 우리가 복식 호흡이라고 하죠. 이 흉식으로 이렇게 쉬는 거 말고 복식으로 배로 숨을 최대한 깊게 들이마신다는 느낌으로 복식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배에 힘이 어때요?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배 복근의 힘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자세를 한번 해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근육이 작용하는 방향, 하다못해 이두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방향, 이렇게 근육이 짧아지는 방향으로 쓸 것인지, 그러면은 제 이두근의 기준은 이 어깨 쪽에 붙어 있는 여기가 이제 부심성의 딱 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팔꿈치를 기준으로 해서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리다 보면 근육들이 어때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오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아령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이렇게 펴주게 되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근육들이 늘어나는 경우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쓸 것인가, 첫 번째는 방향성, 그 다음에 힘을 어느 정도로 줄 것이냐, 그거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저희가 이제 팔꿈치를 구부리거나 피거나 했을 때 이제 주동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근육들을 기란근, 그래서 도르래에서 한쪽이 당겨지면 반대쪽에서는 놔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도르래 작용처럼 작용하는 것들을 주동근과 기란근의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주동근과 기란근의 작용들이 얼마나 잘 일어나냐에 따라서 우리가 머슬의 근육의 코디네이션, 협응 능력이 얼마큼 좋아지냐,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협응 능력까지. 그래서 결국에 제가 설명드리는 바른 자세, 그 다음에 바른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근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지구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자세를 유지해주고 버틸 수 있는 지구력. 그 다음에 근육과 관절에 있어서의 어떤 유연성, 플렉시빌리티라고 하죠. 유연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협응 능력, 아까 말씀드렸던 머슬 코디네이션, 이런 협응 능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균형 능력, 이 5가지를 정확하게 잘 갖추게 되면은 이게 오각형 인간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동작들, 내 몸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바르게 쓸 수 있는 이런 동작들을 정확하게 익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양한 스포츠들 접목을 시키시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축구를 하신다든지 탁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테니스를 치신다든지 심지어 골프를 하신다든지 이런 밸런스, 신체의 밸런스들이 잘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하시게 되면 그 스포츠를 배워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능률 자체도 훨씬 더 좋아지실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퍼포먼스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 리픽스 운동은 다른 운동들을 하기 전에 심지어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필라테스, 웨이트 트레이닝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근육의 벌크업에 목적을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의 힘을 키우는 쪽으로 포커스를 둔 거고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경우는 근육의 힘도 힘이지만 지구력이라든지 아니면 유연성에 포커스를 좀 더 둔 거잖아요. 오히려 남자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더 많이 하시고 여성분들이 필라테스라든지 요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력을 더 키우시는 쪽으로. 남성분들은 오히려 어떠냐면 뻣뻣하거나 아니면 지구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한 번에 큰 힘을 쓰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떤 동작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유연성을 요하는 어떤 그런 동작들을 하기에는 몸이 굉장히 뻣뻣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남성분들한테는 오히려 필라테스라든지 요가 같은 그런 유연성과 지구력을 키워줄 수 있는 운동들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알려드릴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근육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동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 동작이 생각보다 잘 안 되실 겁니다. 어떤 동작이냐면 자, 제가 이렇게 매트에 올라가서 네발기기 자세를 하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뒤꿈치 방향으로 엉덩이를 대고 이렇게 앉을 거예요. 앉은 상태에서 양손은 최대한 길게 앞으로 뻗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손바닥을 대시고 목에 힘을 뺀 상태에서 한쪽 손만 이렇게 들어볼 거예요. 왼손만. 그 다음에 살짝 내려놓으시고요. 오른손 살짝 드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양손을 같이 들어 올려서 그대로 몸을 세워주시는 동작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양손을 90도로 몸을 똑바로 핀 상태까지 올리신 다음에 다시 천천히 호흡을 내쉬면서 양손바닥을 최대한 부드럽게 내려서 매트에 살짝 갖다가 대신다고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매트에서 손바닥을 자연스럽게 떼주시면서 상체를 세워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쉬는 호흡으로 천천히 몸을 전체적으로 같이 일직선으로 만든 다음에 그대로 큰절을 하듯이 숙여주셔서 손바닥이 쿵 떨어지지 않고 매트에 자연스럽게 가서 천천히 밀착되도록 이런 동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 동작을 하시려면은 몸의 무게중심의 축이 어느 쪽으로 이 골반 쪽으로 몸의 무게중심의 축을 이동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을 펴고 계신 상태에서 내 등 근육이죠? 등 근육을 최대한 어떻게 꼬리뼈 방향으로 끌고 내려가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근육을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그 방향으로 설정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라운드 숄더라든지 아니면 거북목이 있고 그 다음에 승모근을 많이 쓰시는 이런 오래 앉아서 근무를 하시는 직장인 분들의 경우에는 근육의 패턴이 어디로 가요?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죠? 위쪽으로 이동해서 근육을 앞으로 쏠려지게끔 자꾸 근육을 쓰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내려가시다가 어떻게 되시냐면 콩 떨어져요. 이렇게 콩 떨어지거나 올라갈 때도 어떻게 되시냐면 무게중심을 이 뒤쪽 방향으로 이동을 못 하시기 때문에 손을 떼는 순간 바로 앞으로 무게중심이 쏠려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라운드 숄더고 그 다음에 거북목이나 일자목 양상이 있고 그 다음에 승모근을 되게 많이 쓰고 특히나 복근이 약하신 분들을 점검할 때는 이 동작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 동작을 한번 해보시고 나는 손바닥을 그래도 자연스럽게 떼서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동작이 나온다 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양호하신 편이고요. 해봤는데 손바닥을 도저히 바닥에서 어떻게 떼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동작이 안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몸의 신체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코어 근육의 중요성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내 몸에서는 이 코어 근육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뭔가 이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희 라론 림픽스 클리닉에 오시면 제가 이 동작들 하실 수 있도록 몸의 신체 밸런스, 그 다음에 몸의 좌우의 밸런스, 그 다음에 위아래 상하의 밸런스, 앞쪽과 뒤쪽의 밸런스를 잘 맞춰 드리면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근력, 지구력, 유연성, 협응 능력, 그 다음에 균형 능력까지 5가지를 키워드리는 운동들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분당 정자역 신분당선 5번 출구에서 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네, 저희 운동 하시면서 림픽스 내 몸도 다시 한번 고칠 수 있는, 그리고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근골격계 질환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운동들을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